이에 지금 인도 전역에서 분노가 들끓으면서 대대적인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들을 자극한 것은 중국군이 휘둘렀다는 못이 박힌 세막대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를 두고 야만적이며 깡패들이나 할 짓이라고 말하면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온 인도 시민들은 시진핑의 사진을 불태우고 중국산 TV를 부셔버렸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중국산 전자제품을 모두 모아 불태웠고, 심지어 한 인도 주민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중국산 TV를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보이콧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못지않은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도 마치 한국에서 벌어졌던 것 같은 국산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중국 제품 보이콧 캠페인 인도 상품 우리의 자존심을 시작하면서 인도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국산 제품 3,000개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내 중국산 앱을 골라서 삭제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도 사법부 장관까지 나서 음식점에서 중국 음식 판매 금지를 요구했고, 인도 정부도 국영통신사 BSNL의 통신망 구축 등의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인도의 분노의 움직임 속에 그동안 인도에서 중국과 경쟁해온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인도 국영통신사 BSNL은 5G 통신망 구축에서 삼성이 아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인도 통신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보유한 릴라이언스 지오만이 삼성전자를 선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 제품 사용을 금지하면서 삼성이 BSNL을 비롯해 더 많은 인도 기업에 5G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5G 통신 장비에 있어서 인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철퇴를 막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일 삼성전자가 캐나다 메이저 이동통신 사업자 텔러스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시장 진출 이후 텔러스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캐나다 통신 장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텔러스는 그동안 중국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100% 사용해왔지만 최근 미국의 제재에 따라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를 대체할 적임자로 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5G 장비 구축에서 화웨이를 선택하려 했던 영국도 최근 중국과 날을 세우며 이제는 삼성 제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감염병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받았지만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각국이 위기를 맞는 사이 군사력 강화로 팽창 정책을 유지하며 인접 국가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국가들이 모인 반중국연대가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과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의 제품들이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반중 시위가 벌어지는 인도 시장은 오랫동안 중국이 탐을 내온 주요 시장이었습니다. 인도는 인구 14억 명으로 중국에 맞먹는 시장인데다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수에서도 중국에 이은 2위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의 샤오미는 최근 인도 시장에서 급부상하며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샤오미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지켜오던 삼성을 밀어내더니 인도 TV 시장에서도 1위였던 한국의 LG를 밀어낸 것입니다. 샤오미가 만든 스마트폰은 최초의 인도에 진출하면서 애플의 유저품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이폰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2016년 샤오미의 인도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과 4년 만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8%를 기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샤오미의 가성비 뛰어난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은 인도 서민들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질주하는 샤오미의 성공 비결에 대해 단순히 가격이 쌌기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전략이 핵심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는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싸게 제품을 공급하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고객을 관리한 것이 제대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은 인도 시장에서 샤오미뿐만 아니라 비버와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합산 점유율은 72%에 육박했습니다. 이 때문에 2위로 밀려난 삼성전자도 전략적인 보급형 모델을 내놓으며 다시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샤오미가 스마트폰에 이어 인도 시장의 스마트 TV까지 석권한 것입니다. 지난해 샤오미는 미 LED TV 4 프로를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더니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을 통해 1년 만에 2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한국의 LG와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인도 스마트 TV 시장은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며 인도 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스마트 TV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의 기업들은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뛰어난 가성비로 제2의 중국이 될 거라는 거대한 인도 시장을 삼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제품 불매운동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이 거의 퇴출되다시피 한 것처럼 인도에서도 중국 제품이 완전히 퇴출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은 인도에 바로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투자개발은행은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한 이틀 뒤인 17일에 인도에 7억 5천만 불을 대출해줬습니다. 중국은 감염병으로 위기에 처한 인도의 빈곤층과 취약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이러한 대출 사실을 보도하며 국경 긴장이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인도에 대해 좋은 의도를 갖고 있고 인도 경제 발전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타임즈는 인도 영화를 극찬하며 중국이 인도 영화의 가장 큰 해외 시장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노골적으로 국경 문제가 있더라도 인도의 중국에 대한 경제 조치를 취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유화책에도 인도에 들끓는 민심은 막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중국과 오랜 역사 속에 뼈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따라서 모두 3,20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1962년 전쟁을 치렀습니다. 인도는 한 달가량 이어진 중국과의 전쟁에서 치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당시 3,000명이 사망되거나 실종되고 4,000명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중국 측 사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의 가운데에 있는 악사이신 지역을 손에 넣었고 지금까지 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지역에서 인도와 중국은 수시로 충돌했는데 한 군사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태국 주재 인도 대사를 지낸 비베카추는 이번 충돌은 지난 40년간의 현상 유지 상태를 깨부순 것이라며 정부 안보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인도는 중국과 겉으로는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도의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기 힘들고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도 못지않게 지금 중국과 맞서고 있는 나라는 호주입니다. 중국 정부는 호주에 호주산 와인과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경제보복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는 과거 한국이 사드 보복 때 당했던 전형적인 약자 괴롭히기 수법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항상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특정국의 핵심 산업을 겨냥해 경제보복 조치를 해왔습니다. 사실 중국이 호주의 문제 삼은 감염병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주장한 국가는 호주 외에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은 가장 만만한 상대를 고른 것입니다. 하지만 호주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현재 중국의 경제보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 호주도 중국에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광석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철광석 소비국으로 전세계 철광석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호주에게 매년 엄청난 양의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경제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양의 철강과 철광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도 철광석을 무기로 삼을 수 있고 중국의 부당한 보복에 미국과 이웃국가인 뉴질랜드 정부도 돕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호주뿐만 아니라 감염병 사태로 인해 EU와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4일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대륙에 덜 의존적인 유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U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2050년에 세계 14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1955년 유엔 아시안 극동위원회가 발표한 아시아 극동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는 필리핀과 대만이 아시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며 아시아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제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했고 연평균 14.5%라는 꿈의 경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생하자 한국의 즉각 필리핀군의 파병을 결정해준 필리핀은 전쟁 후에도 한국에게는 없었던 실내체육관 건설 기술로 한국의 장충체육관과 미국 대사관 건물을 지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주었죠. 이후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 10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과는 달리 20년 동안 마르코스의 독재를 포함해 장기간 손을 놓아버린 필리핀의 치안,
극에 달해버린 빈부격차로 중산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경제는 답답할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7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이제는 한국이 필리핀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필리핀에 엄청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외치며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치안 확보에 올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을 하기도 전에 현장에서 군인들이 총을 발사하는 등 과격한 정책을 펼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필리핀을 인권 범죄국이라 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거센 비난을 받던 필리핀에 접근한 사람은 바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중국이 32조 원을 필리핀에 투자하겠다고 하자 처음에는 너무나 기뻐했죠. 자, 그런데 중국에게 필리핀은 파트너가 아니라 단순히 중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안토니오 카피오 필리핀 대법원 선임 재판관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중국과 계약한 투자 계약서를 공개하자 필리핀 전역이 발칵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 돈을 갚아나갈 때 지불해야 할 이자 금리는 2%로 꽤 낮은 편이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약정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필리핀 국유 자산은 중국이 차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기관은 바로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재판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죠. 또 카피오 재판관은 그동안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통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자원과 인프라를 빼앗았다며 현재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파키스탄은 국가 최대 항구인 카라치아와 에너지 산업을 통째로 빼앗겼고 이제는 국가 파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 감정은 극에 달해버렸고 더 이상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필리핀 육군은 한국의 K2C1 소총, K12 다목적 기관총, KM450 트럭, K151 소형 전술차 등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기동 장비까지 한국산으로 도배하였습니다. 중국과의 해상 영유권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리핀은 원래 인도 국영 조선소로부터 카몰타급 호위함을 구입하려 했지만 품질이 너무나 떨어진다 판단해 세계 최고의 조선업 보유 국가인 한국을 찾았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인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의 지불 능력에 맞춰 2600톤급 최신의 호위함 호셀리자함을 건조해 바로 어제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산 호위함이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필리핀 정부와 국민들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대중공업이 호위함을 필리핀으로 보낼 때 마스크 2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 방역용 소독제 180통 등 센스 있게 각종 방역 물품들을 함께 실어 보낸 것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한국전쟁 참전국인 필리핀에 보훈하는 의미로 보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식 뉴스 채널이죠. 필리핀 뉴스 에이전시는 한국의 훈훈한 기부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록사스 필리핀 사령관은 한국 정부가 기부한 35,000개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현대중공업이 기부해준 2만 개의 마스크 2,000개의 손소독제가 이번 주말에 도착할 것이다. 필리핀이 코로나19와 싸우는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필리핀은 9월까지는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를 4개월이나 앞당긴 한국의 건조 능력에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의 최대 일간지 인콰이어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성공한 나라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